안녕하세요, 예진입니다. 네, 오늘부터 코바늘 기초 강좌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바늘 잡는 법, 실 잡는 법, 그리고 평면뜨기를 하면서 사슬뜨기, 짧은뜨기까지 배워보겠습니다. 이 기초 강좌는 1편, 2편, 3편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업데이트 할 거예요. 영상이 올라갈 때마다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또 마음에 드시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해주시면 더욱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할 텐데요. 바늘과 실 이렇게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준비하셨죠? 자, 바늘 잡는 법부터 알려드릴게요. 자, 바늘을 잡으실 때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연필 잡듯이 잡는 방법과 감싸듯이 잡는 방법이 있는데요. 감싸면서 잡으실 때는 이 자루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어요. 바늘에. 이 부분을 엄지손가락과 손바닥으로 이렇게 감싸주시면 돼요. 이 상태에서 검지를 뻗어서 바늘에 대시고 이렇게 바느질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연필 잡듯이 잡으실 때는 바늘의 위치가 조금 다르죠. 바늘이 위에서 이렇게 아래로 내려오고 있고요. 이 상태에서 손가락으로 자루를 잡아주는데요. 엄지손가락과 검지로 자루를 잡고 중지를 뻗어서 바늘에 대시고 자, 이렇게 해서 바느질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 두 가지 방법에는 약간의 차이점이 있는데요. 우선 많은 책에서, 대부분의 책에서는 이렇게 연필 잡듯이 잡는 방법을 정석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잡는 거를 올바른 방법이라고 하는데요. 사실 이렇게 연필 잡듯이 잡으실 때는 처음에는 연습이 필요해요. 처음부터 이렇게 잡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냥 편하게 감싸면서 잡는 걸로 시작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그 연필 잡듯이 잡는 게 좀 잘 안 돼서 이렇게 감싸면서 잡는 걸로 시작을 했거든요. 자, 이렇게 감싸면서 잡았을 때 가장 큰 장점은 편하다는 겁니다. 처음에 연습을 따로 필요로 하지 않고요. 아주 장시간 힘들어서 뜨지 않는 한 손가락 관절이 아프거나 하는 일도 거의 없어요. 단점은 아무래도 이제 손바닥으로 이렇게 감싸면서 뜨다 보니까 조금 속도가 느려요.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연필 잡듯이 잡았을 때보다 조금 더 느린다는 단점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연필 잡듯이 잡았을 때는 그냥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잡고 뜨실 때는 이게 익숙해지시면 좀 빨리 뜨실 수 있어요. 물론 개인차는 있겠지만 감싸듯이 잡았을 때보다 좀 더 속도가 빠르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손가락으로 잡아서 작업을 하다 보니까 좀 더 섬세한 작업을 하기에 용이합니다. 단점은 이렇게 잡고 뜨시면 힘들어요. 이게 이제 익숙해지는데도 시간이 필요할 뿐더러 익숙해진 후에도 이렇게 장시간 뜨면 관절이 이 부분이나 이 부분이 좀 아프거든요. 그래서 저도 지금 어제 이제 뭐 만든다고 뜨개질을 좀 오래 했는데 손이 이쪽이 많이 부었죠. 이렇게 뜨면 아침에 저는 이렇게 손이 부어요. 이쪽 오른손이 좀 부었어요. 그죠? 그래서 좀 두꺼운 바늘 있죠. 왕코 바늘 같은 거 잡으실 때는 이렇게 손가락으로 잡아서 뜨기에는 약간 무리가 있고요. 큰 바늘로 뜨실 때에는 이렇게 감싸면서 잡고 뜨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자, 이렇게 연필 잡듯이 잡는 방법이 좀 잘 안 된다 하시면 일단은 그냥 이렇게 감싸면서 잡는 방법으로 작업을 하세요. 이렇게 잡고 뜨시다가 어느 정도 코바늘 깊이 들어가신 후에 이제 이렇게 잡고 뜨는 것도 연습을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별로 어렵지 않아요. 그냥 몇 번 연습하면 이렇게 뜨는 것도 크게 어렵지 않으니까 나중에 한번 시도를 해보시고요. 자, 저는 그냥 편하게 이렇게 감싸면서 잡고 보여드릴게요. 이제 실 잡는 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실을 잡으실 때는 지금 여기가 실 끝이에요. 실을 여기 새끼손가락에 이렇게 한번 감아주세요. 감은 상태에서 쭉 끌어서 이렇게 감싸주세요. 그리고 검지를 펴시는데요. 검지에 이렇게 마디가 있죠. 3개의 마디가 있는데 첫 번째 마디나 둘째 마디에 이렇게 실을 걸어주시면 돼요. 뜨시다 보면 실이 약간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기도 하고 약간 이렇게
위에 있기도 한데요. 여기 이렇게 중간쯤에 이렇게 걸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이 중지와 엄지손가락을 동시에 펴서 실을 잡아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잡는 게 실 잡는 기본적인 방법이고요. 이때 중요한 거는 이 부분이 너무 느슨하지도 않고 팽팽하지도 않게 적당한 긴장감을 유지하는 게 중요한데요. 자, 바늘이 실을 이렇게 끌어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너무 느슨하면 끌어올 수가 없고요. 반대로 너무 단단한 경우, 너무 팽팽한 경우에도 실을 끌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딱 적당하게 느슨하지도 않고 팽팽하지도 않게 적당한 긴장감을 유지해야 하고요. 그런데 실이 너무 마찰이 있다거나 아니면 실이 단단하게 감겨 있어서 잘 안 풀리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 수세미 실 같은 경우에는 마찰이 좀 있는 실이죠. 털이 있으니까. 그런 실을 사용을 하실 때는 이렇게 새끼손가락에 실을 감아서 뜨게 되시면 여기가 잘 안 끌려와요. 실이 잘 안 끌려오기 때문에 새끼손가락에 실 감지 마시고요. 이 약지와 새끼손가락 사이에 실을 끼워서 이렇게 끼워서 잡아보세요. 그 다음 똑같이 검지 첫 번째 마디에 실을 걸고 중지와 엄지손가락으로 실을 잡아주시면 됩니다. 자, 수세미 실 같은 경우에 저는 항상 이렇게 잡고 떠요. 기본적으로는 그냥 새끼손가락에 이렇게 실 감아서 잡는 방법으로 떠보시고 조금 마찰이 있거나 잘 안 끌려오는 실이 있을 경우에는 이렇게 약지와 새끼손가락에 실을 끼워서 잡아서 이렇게 실 잡아서 뜨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바늘도 잡고 실도 잡으셨으면 처음에 말씀드렸던 평면뜨기를 할 건데요. 평면뜨기는 이거는 제가 미리 만들어 둔 건데요. 평면뜨기란 기초코를 잡고 왔다 갔다 하면서 단이 올라갈 때마다 앞뒤로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뜨는 거를 평면뜨기라고도 하고 혹은 왕복뜨기 혹은 평면 왕복뜨기라고도 합니다. 자, 오늘은 평면뜨기를 하면서 여기 안에 짧은 뜨기를 떠볼 거예요. 자, 실을 잡고 바늘도 잡아주세요. 그 다음 이 바늘을 실 아래에 두시는데요. 자, 이렇게 위에 두지 말고 아래쪽에 둔 후에 자, 바늘을 이렇게 살짝 들어 올린 후에 아래쪽으로 반바퀴를 돌려줄 겁니다. 자, 이렇게 반바퀴를 돌려줍니다. 이렇게 돌리게 되면 실이 X자 모양으로 겹쳐서 이렇게 바늘에 걸리게 되죠. 자, 이 부분을 너무 꽉 잡지 마시고요. 살짝 느슨하게 잡아주세요. 이렇게 느슨하게 잡고 바늘에 실을 이렇게 감아주시면 돼요. 바늘에 실을 이렇게 감아주시고요. 감는 동시에 살짝 바늘을 돌려주세요. 바늘을 이렇게 살짝 돌려서 밑으로 쭉 빼서 이 고리를 통과시켜 줄 거예요. 자, 바늘을 밑으로 쭉 빼서 고리를 통과시켜 줍니다. 그리고 여기 밑에 있는 이 실, 이거를 꼬리실이라고 하는데요. 이 꼬리실을 잡고 이렇게 당겨서 매듭을 만들어 주세요. 자, 이 과정을 저는 그냥 매듭을 짓는다고 해요. 보시면 여기에 있는 거는 매듭이죠. 그래서 매듭을 짓는다 라고도 하고요. 혹은 지금 바늘에 이 고리가 걸려 있습니다. 그죠? 여기 있는 고리가 걸려 있는데요. 이거를 이제 바늘에 실을 한 번 더 걸어서 이렇게 빼주면 사슬 한 코가 되는 거예요. 근데 아직은 코가 아니기 때문에 미완성 코이기 때문에 이거를 시작코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매듭을 짓는다 혹은 시작코를 만든다 라고도 합니다. 자, 이렇게 매듭을 짓고 혹은 시작코를 만든 후에 기초코를 만들어 줄 건데요. 기초코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집을 지을 때 허공에다가 집을 지을 수는 없죠. 허공에 집을 지을 수는 없고 이렇게 땅 위에 땅을 다져서 땅 위에 집을 짓는데요.
그거랑 똑같이 보시면 돼요. 이 기초코를 만들고 여기 기초코를 만들고 그 위에 짧은뜨기든 긴뜨기든 한 개의 긴뜨기든 코를 주어서 이 편물을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기초코는 평면뜨기 같은 경우는 사슬뜨기로 만들어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사슬뜨기를 뜰 건데요. 사슬은 18코만 떠줄 거예요. 자, 바늘을 움직여서 실을 감아주세요. 자, 다시 바늘을 움직여서 이렇게 실을 감아주시고 감는 동시에 바늘을 살짝 옆으로 돌려주세요. 이 상태에서 바늘을 밑으로 쭉 빼서 바늘에 걸린 이 고리를 통과시켜 줄 거예요. 자, 밑으로 쭉 빼서 고리를 통과시켜 줍니다. 자, 이렇게 하면 사슬 한 코가 만들어진 거예요. 자, 여기에 보이는 이게 사슬 한 코고요. 이 바늘에 걸린 이 고리는 아직 완성되지 않은 코, 미완성 코입니다. 다시 바늘에 실을 감고 감는 동시에 살짝 옆으로 돌려주세요. 그 다음 밑으로 쭉 빼줍니다. 두 번째 사슬코가 만들어졌고요. 다시 바늘에 실을 감아서 옆으로 살짝 돌리고 밑으로 빼주세요. 자, 세 번째 사슬코 만들어졌어요. 자, 바늘에 실을 감아서 옆으로 이렇게 살짝 돌려주는데요. 이거를 옆으로 돌리지 않을 경우에 돌리지 않고 그냥 빼게 되면 이 고리를 통과할 수가 없죠. 이 바늘 머리가 고리를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뜨시다 보면 좀 바늘이 빠지지 않고 속도를 내실 수 있는 팁이 될 수도 있는데요. 바늘에 실을 감는 동시에 이렇게 돌리는 각도를 좀 정확하게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정확하게 해주셔야지 나중에 뜨실 때 바늘이 빠지지 않고 좀 빨리 뜨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자루를 감싸면서 자꾸 뜨실 때만 해당이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연필 잡듯이 뜨실 때는 보통 바늘의 위치가 항상 같거든요. 항상 이렇게 아래를 보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떠주기 때문에 딱히 바늘을 이렇게 돌려주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렇게 감싸면서 잡을 때에만, 이 경우에만 바늘에 실을 감을 때 이 돌리는 각도를 이렇게 정확하게 해서 빼주시면 됩니다. 자, 몇 코까지 떴는지 한번 세어 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12코까지 떴습니다. 18코까지 뜨기로 했으니까 6코가 남았어요. 자, 나머지 뜨는 거는 좀 더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자, 6코 마저 뜰 거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네, 18코 모두 다 떴습니다. 네, 저는 이렇게 떴는데 이거는 무늬가 없는 편물을 만들 거예요. 그래서 코수는 저처럼 18코 뜨지 않으셔도 되고요. 네, 자유롭게 조절하실 수가 있어요. 더 뜨셔도 되고 좀 짧게 뜨시려면 이거 풀어서 지금까지 떴던 사슬코 풀어서 좀 짧게 만드셔도 됩니다. 원하는 길이로 마음껏 뜨셔도 되고요. 자, 지금 보시는 이 모습이 사슬코 앞모습이에요. 머리 딴 모습처럼 생겼죠. 자, 이게 앞모양이고요. 뒷모습 돌려보면 이렇게 앞모습이랑 조금 다르게 생겼습니다. 자, 이렇게 실 가닥이 점선 표시된 것처럼 이렇게 쭉쭉쭉 있죠. 자, 이 부분을, 이런 부분, 이렇게 점선면처럼 표시되어 있는 이 부분을 뒷산이라고 해요. 뒷산 혹은 코산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책마다 이름이 좀 다른데요. 공통적으로 산이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어요. 이 가닥, 이 실 한 가닥을 코산 혹은 뒷산이라고 합니다.
저는 뒷산이라고 부를게요. 자, 이 앞모습에도 이름이 있어요. 이 뒤에 뒷산이 있고 앞모습에도 이름이 있는데, 자, 여기가 사슬 한 코죠. 이렇게 실 두 가닥으로 되어 있는 이게 각각 사슬 한 코입니다. 그리고 이 사슬 한 코에서 이 부분에서 여기가 윗줄, 이 줄이 윗줄이고요. 여기가 아랫줄이에요. 간단하죠? 윗줄, 아랫줄. 그런데 이거는 보는 위치에 따라서 이름이 좀 달라요. 자, 이렇게 보면, 이렇게 보시면 여기가 오른쪽 줄이고 여기가 왼쪽 줄이죠. 그리고 이렇게 해서 보면 여기가 뒷줄, 그리고 이게 앞줄이에요. 뒷줄, 앞줄. 그리고 혹은 어떤 책에서는 사슬 세 번째 코 반줄에 바늘을 넣어주세요 라는 말이 나와요. 그 반줄 혹은 반홀은 이 사슬 윗줄을 말하는 거예요. 이 아랫줄이 아니라 이게 이 윗줄이 반줄 혹은 반홀과 같은 말입니다. 자, 사슬 18코를 떠서 기초코를 만들어 줬습니다. 이제 이 위에 짧은뜨기를 떠줄 건데요. 사슬 한 코당 짧은뜨기 한 코씩 떠서 총 18코를 떠줄 거예요. 짧은뜨기 18코 만들어 줄 거고요. 자, 짧은뜨기를 뜰 때는 짧은뜨기 뿐만 아니라 긴뜨기, 한길 긴뜨기 모두 마찬가지예요. 코를 뜨기 전에는 기둥코를 세워줘야 하는데요. 자, 이 기둥코는 바늘이 코의 높이만큼 올라가 있기 위한 사다리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기둥코를 세워서 바늘이 이렇게 코의 높이만큼 위에 올라가 있어야 되는데요. 짧은뜨기는 말 그대로 코가 짧아요. 짧아서 이 기둥코의 개념이 좀 와닿지 않을 수 있어요. 긴뜨기나 한길 긴뜨기로 가면 기둥코를 세워줘야 하는 이 개념이 좀 더 잘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그냥 공식으로 외워두시면 되는데요. 짧은뜨기를 뜰 때에는 사슬 한 코를 떠서 기둥코를 세워줍니다. 자, 사슬 한 코를 더 떠서 이렇게 기둥코를 세워주시는 거예요. 이거를 공식으로 외워두시는데요. 이 기둥코가 항상 적용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대체로 그냥 이렇게 짧은뜨기를 뜰 때에는 사슬 한 코를 떠서 이렇게 기둥코를 세워준다. 외워주시고요. 자, 이 기둥코는 코수가 아닙니다. 코에 포함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짧은뜨기 18코를 뜨기로 했었죠. 그 18코에 이 기둥코는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자, 이 기둥코를 건너뛰고 그 옆에 있는 사슬코에 바늘을 넣어서 짧은뜨기를 떠줄 거예요. 그런데 보시면 사슬에는 윗줄, 아랫줄이 있고 여기 뒷모습, 뒤에 뒷산이 있죠. 자, 이 바늘은 이 윗줄에 넣을 수도 있고 혹은 윗줄과 이 뒷산에 바늘을 같이 넣을 수도 있어요. 혹은 이 뒷줄에만 바늘을 이렇게 넣어서 뜨기도 합니다. 각각 장단점도 있고 좀 다른 점도 있는데요. 보통 이 윗줄에 넣는 게 제일 쉬워요. 쉽기는 하지만 조금 늘어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여기 윗줄에다가만 넣어서 뜨기 때문에 코가 늘어지기가 쉬워요. 그리고 윗줄하고 이 뒷산에 이렇게 실 두 가닥에 같이 넣어서 바늘 넣어서 뜨는 경우에는 좀 튼튼하겠죠. 아무래도 두 가닥에 넣어서 뜨니까. 그리고 이 뒷산에다가만 이렇게 바늘 넣어서 뜨는 경우에는 이렇게 넣기가 좀 쉽지는 않아요. 조금 어려운데 대신 이렇게 뒷산에다가만 넣어서 뜨기 때문에 보시면 여기 사슬 앞모습이 죽지 않고 그대로 살아있어요. 그래서 모양이 예쁘게 나옵니다. 자, 바늘을 어떤 위치에 넣느냐에 따라 장단점이 있지만 뭐가 맞고 틀리다는 없습니다. 일단 처음에는 편하게 그냥 윗줄에다가만 넣어서 뜨셔도 되고
나는 좀 예쁘게 만들고 싶다 하시면 이 뒷산에다가만 바늘 넣어서 뜨시고, 제 가방 같은 거 만드실 때는 윗줄, 뒷산 이렇게 같이 바늘 넣어서 떠주시면 돼요. 자, 일단 오늘은 좀 편하게 이 윗줄에다가만 바늘 넣어서 떠볼게요. 자, 여기가 기둥코예요. 기둥코가 조금 많이 작아졌는데요. 여기 기둥코 건너뛰고 그 옆에 있는 사슬코 윗줄에다가 바늘을 넣어주세요. 자, 이렇게 넣게 되면 지금 바늘의 실이 이렇게 두 가닥의 고리가 걸려 있게 되죠. 자, 바늘의 실을 감아서 살짝 옆으로 돌리고 이 첫 번째, 여기 맨 처음에 있는 이 줄만 통과를 시킬 거예요. 자, 이렇게 통과를 시켜주세요. 그러면 다시 실이 두 가닥이 바늘에 걸리게 되는데요. 자, 바늘의 실을 감아서 살짝 돌리고 이 두 가닥을 모두 다 통과시켜 줄게요. 자, 이렇게 하면 짧은뜨기 한 코가 만들어진 거예요. 자, 이렇게 짧은뜨기 코가 만들어졌고요. 자, 옆에 있는 사슬코, 여기 윗줄에 두 번째 짧은뜨기 코 만들어 볼게요. 자, 바늘 넣어서 실을 감고 살짝 돌려서 첫 번째, 바늘에 걸린 첫 번째 줄만 통과. 다시 바늘에 실 감아서 두 줄 모두 통과. 자, 두 번째 짧은뜨기 코 만들어졌습니다. 다시 바늘 넣고 실 감아서 첫 번째 줄만 통과. 바늘에 실 감아서 두 줄 모두 통과. 세 번째 짧은뜨기 코가 만들어졌고요. 자, 보시면 하나, 둘, 셋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거는 사슬머리라고 해요. 사슬머리고 여기 옆으로 보시면 이렇게 몸통이 있습니다. 이거 다리예요. 다리가 하나, 둘, 셋 이렇게 있어요. 첫 번째 튼 거는 조금 옆으로 많이 이렇게 기울어져 있죠. 그래서 좀 잘 안 보이는데 이게 첫 번째 코고 두 번째, 세 번째 코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쭉 18코를 떠주시는 건데요. 이 짧은뜨기 코에 이 몸통이 있고 머리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천천히 보여드릴게요. 자, 바늘 넣어서 실을 감아서 첫 번째 줄 통과. 자, 여기서부터 코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짧은뜨기 코를 이제 여기서 만들어 주는 건데, 자, 바늘에 실 감아서 첫 번째 줄만 먼저 통과를 시켜 볼게요. 자, 이렇게 통과를 시키면 몸통이 만들어졌죠. 이 두 가닥의 다리가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 마지막 줄 마저 통과를 시켜주면 이렇게 머리가 만들어지죠. 자, 다시 바늘을 찔러 넣고 실을 감아서 첫 번째 줄 통과. 자, 여기서 짧은뜨기 코를 만듭니다. 실 감아서 첫 번째 줄 통과시키면 다리가 만들어지고 남은 실 마저 통과를 시키면 이렇게 머리가 만들어집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짧은뜨기가 만들어지는 거고요. 여기 18번째 사슬코까지 지금까지 했던 방식대로 똑같이 해서 짧은뜨기 코를 18개 만들어 주시면 돼요. 보시면 여기 매듭이 있고요. 여기가 마지막 코예요. 자, 여기까지 쭉 한번 떠보세요.
자, 이렇게 18코를 모두 다 떴습니다. 보시면 여기가 사슬머리고요. 이렇게 사슬머리가 있고, 이 아래 사슬머리의 왼쪽에 있는 이 아랫부분에 있는 게 다리예요. 아까 보여드렸었죠. 머리와 다리. 이게 짧은뜨기 하나의 코입니다. 각각 하나의 코이고요. 자, 이제 짧은뜨기 첫 번째 단 1단을 떴어요. 이제 2단을 떠줄 건데요. 보시면 처음에 출발할 때 여기 오른쪽에서 이렇게 출발해서 왼쪽으로 왔죠. 이거를 뗄 때는 항상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떠줘야 돼요. 그런데 지금 바늘이 왼쪽에 와 있기 때문에 이 편물을 이렇게 한번 뒤집어 주셔야 다시 오른쪽에 위치해 있게 되겠죠. 자, 이렇게 뒤집어 주면 바늘이 오른쪽에 위치해 있게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2단을 떠주는 거예요. 이때 이 편물을 뒤집을 때 이렇게 뒤집기도 하고요. 혹은 뭐 이렇게 뒤집을 수도 있어요. 어떻게 뒤집어도 크게 상관없어요. 저는 이렇게 뒤집어 줄게요. 자, 뜨는 방법은 똑같아요. 짧은뜨기의 기둥코인 사슬 한 코를 세운 후에 그 사슬 머리에 바늘을 넣어서 18코의 짧은뜨기를 만들어 주시면 되는 건데요. 자, 기둥코를 먼저 세우고 사슬 한 코로 이렇게 기둥코를 세운 후에 사슬 머리에 바늘을 넣어서 뜨시면 되는데, 지금 뒷모습이죠. 자, 이게 짧은뜨기의 앞모습이고 여기가 뒷모습이라 조금 헷갈릴 수 있어요. 자, 보시면 이게 이렇게 생긴 게 짧은뜨기의 다리예요. 그리고 이게 머리입니다. 사슬 머리인데 지금 사슬 머리가 이렇게 앞으로 수그러져 있어서 이렇게 사슬 윗줄만 보이죠. 자, 이렇게 사슬 머리가 앞으로 수그러져 있어서 이 윗줄만, 정면에서 봤을 때는 이 윗줄만 보이고요. 이 머리와 다리, 이 사이에 실 한 가닥이 이렇게 작게 있죠. 자, 이게 짧은뜨기 하나의 코예요. 사슬머리 윗줄과 다리가 있고 그 사이에 실 한 가닥이 있는 이게 하나의 짧은뜨기 코입니다. 뒷모습. 바늘은 그러면 이렇게 넣으면 되겠죠. 여기 실 한 가닥이 있는 이 옆쪽으로 이렇게 바늘 넣으시면 돼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사슬 머리에 바늘이 걸리게 됩니다. 자, 해볼게요. 자, 기둥코는 미리 세워뒀었죠. 자, 이게 기둥코를 세웠던 사슬 한 코고요. 첫 번째 코에 바늘 넣어서 짧은뜨기 떠주시면 되는데요. 자, 이게 첫 번째 코입니다. 이게 모양이 좀 쪼그라들어서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바늘 들어갈 공간이 잘 안 보이면 이렇게 편물을 당겨주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바늘 들어갈 공간이 보입니다. 자, 여기에 바늘 머리를 이렇게 넣어서 짧은뜨기 떠주시면 되는데요. 지금 바늘에 사슬 머리가 걸려 있고 또 여기 뒤에 실 한 가닥으로 이루어진 이 고리가 같이 걸려 있죠. 자, 바늘에 실을 감아서 사슬 머리만 먼저 통과를 시켜주세요. 다시 바늘에 실 감아서 두 줄을 통과시켜 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짧은뜨기 코가 만들어졌고요. 자, 두 번째 코 똑같이 해주세요. 옆에 있는 코에 여기 사슬 머리를 잘 찾아서 사슬 머리가 바늘에 걸리게끔, 자, 이 공간에 바늘을 찔러 넣고 실을 감아서 사슬 머리만 통과를 시켜주세요. 이렇게 실이 두 가닥이 걸려 있고 다시 실 감아서 두 가닥 모두 통과. 두 번째 코 만들어졌습니다. 자, 하나, 둘 만들어진 거고요. 옆에 코에 바늘 찔러 넣고 실 감아서 사슬 머리만 통과. 다시 실 감아서 두 줄 모두 통과.
옆에 코에 바늘 찔러 넣어서 실 감아서 사슬 머리 통과, 다시 실 감아서 두 줄 통과. 자, 이런 식으로 반복해서 여기 마지막 코까지 떠주시면 되는데요. 자, 보시면 여기 마지막 코는 이렇게 머리가 옆으로 이렇게 기울어져 있죠. 그래서 이거는 초보분들은 놓치기가 쉬워요. 이 코를 제 빼먹고 그냥 올라가시는 거예요. 이 코를 빼시면 안 되고요. 자, 여기까지 18코까지 반에 넣어서 짧은뜨기 코를 쭉 떠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는 18코를 모두 다 떴습니다. 자, 짧은뜨기 18코가 모두 다 맞는지 숫자를 한번 세어 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두,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18코가 모두 다 맞고요. 혹시 세어보시고 코수가 모자라거나 너무 많이 떴다 하시면 중간에 잘못 뜨신 거겠죠. 중간에 코를 한 코에 두 코를 넣었거나 혹은 코를 빠뜨리신 거예요. 중간에 코 몇 개를 빠뜨리신 겁니다. 그럴 때는 이거를 다 풀고 여기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시면 돼요. 하나하나 숫자 세면서 차근차근 떠주시면 되고요. 자, 다음 단으로 넘어갈 거예요. 지금까지 했던 거랑 똑같이 편물을 이렇게 뒤로 돌려서 기둥코가 되는 사슬 한 코를 떠주시고 여기 첫 번째 코부터 반을 넣어서 이렇게 짧은뜨기 코를 쭉 떠주시면 돼요. 여기까지 18코 뜨고 다시 돌려서 기둥코 세우고 18코 뜨고 이렇게 앞뒤로 번갈아 가면서 쭉 떠주시면 됩니다. 자, 원하는 높이까지 계속 떠주시면 되는 건데 보시면 저는 뜰 때 단수를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세면서 뜨지 않았고요. 뜨면서 확인을 해주시면 되는데 이렇게 삼각형으로 접었을 때 꼭지점이 서로 만나게 접었을 때 이 두 개의 변이 서로 딱 맞으면 이렇게 폈을 때 정사각형 모양이 나오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확인을 해가면서 떠줬고요. 이제 미리 떠뒀어요. 이렇게 미리 떠둔 거고요. 보시면 여기에 두 코가 남았거든요. 자, 이렇게 두 코 짧은뜨기 코로 마저 다 뜬 후에 이렇게 딱 완성이 되었다면 이제 마무리를 해주셔야 되는데요. 자, 여기에서 사슬 한 코를 더 떠주시면 됩니다. 바늘에 실을 감아서 이 고리를 통과시켜 주세요. 자, 이렇게 사슬 한 코를 더 뜬 후에 이렇게 실을 쭉 빼주세요. 그대로 빼주신 후에 이 실, 남은 실을 이렇게 죄어서 매듭을 지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해주시고요. 자, 보시면
자, 여기에 실이 이렇게 두 가닥의 실이 남아있죠. 이 실들은 돗바늘로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돗바늘, 이렇게 생긴 바늘에 실을 꿰어서 보시면 여기 짧은뜨기 코죠. 짧은뜨기 코 다리에 이 안쪽으로 바늘을 넣어서 이렇게 바늘을 넣어서 감춰주시면 돼요. 너무 길게 넣어서 하실 필요는 없고 한 뭐 요 정도? 이렇게 짧게 하셔도 되고 좀 불안하다 하시면 이렇게 길게 좀 쭉 빼서 여기까지 해서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여기는 가위로 싹둑 잘라주시는 거예요. 가위로 이 부분을 잘라주세요. 그러면 깔끔하게 정리가 되죠. 자, 반대쪽도 똑같이 바늘에 실을 꿰어서 짧은뜨기 다리 있죠? 다리에 바늘을 안쪽으로 넣어서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돼요. 쭉 넣어서 자, 마지막으로 단수 세는 법 알려드릴게요. 보시면 이거는 짧은뜨기를 앞뒤로 번갈아 가면서 떴었죠. 그래서 좀 가까이 보여드리면 여기 이게 짧은뜨기 뒷모습이에요. 보시면 이렇게 다리가 시옷자 모양으로 생겼죠. 그리고 여기 일자 줄이 하나가 있어요. 자, 이게 짧은뜨기 뒷모습 하나의 코이고요. 이런 게 다 짧은뜨기 뒷모습 코예요. 그리고 그 위에가 앞모습이겠죠. 자, 이렇게 반대로 생겼는데요. 이거는 시옷자, 다리가 시옷자였고 앞모습은 V자 모양이에요.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이게 짧은뜨기 앞모습 하나하나의 코입니다. 그래서 단수를 헤아리실 때는 여기 맨 아래에서부터 이 다리의 모양을 보고 세워주시면 돼요. 자, 여기 맨 아래 기초코를 떴었죠. 이 기초코는 단수에 포함이 되지 않아요. 자, 기초코를 뜨고 그 위에다가 1단을 떴어요. 짧은뜨기 1단을 이렇게 V자 모양의 다리가 있는 1단을 떴고 그 위에가 2단. 편물을 한번 뒤로 돌려서 이 뒷모습이 나와 있죠. 2단이고 그 다음 단이 3단, V자 모양의 3단, 다시 위에가 시옷자 모양의 4단, 이런 식으로 쭉 세서 5단, 6단, 7단, 8단, 9단, 10단, 11단, 12단, 13, 14, 15, 16, 17, 18, 그리고 19단까지 떴습니다. 자, 여기 19단이고요. 보시면 여기가 앞모습이죠. 이렇게 V자 모양의 다리가 있는 앞모습. 여기서부터 해서 이렇게 쭉 떠서 여기에서 마무리를 해줬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코의 모양을 보고 단수를 헤아려 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다 만들었는데요. 보시면 이게 모양이 평평하지가 않고 이렇게 약간 말려있죠. 자, 이 짧은뜨기 코가 좀 촘촘하게 떠지는 코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려요. 긴뜨기나 한길긴뜨기를 뜰 때는 이렇게 말리지 않고요. 자, 이렇게 말린 거를 평평하게 만드시려면 블로킹이라는 작업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블로킹 작업은 일단 편물이 다 완성이 되면 이거를 물에 한번 푹 담가주세요. 담가서 충분히 적신 후에 마른 수건으로 겉면을 이렇게 딱딱딱 두드려서 물기를 빼주시고요. 모양을 이렇게 손으로 잘 다듬어서
핀으로 이렇게 꽂아서 이런 모서리 부분에 꽂아서 고정을 시켜주시면 되는데요. 아이드 매트 있죠? 아이드 띄워놓을 수 있게 만든 그 푹신푹신한 매트가 있는데요. 그 매트를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그 매트 위에 편물을 이렇게 올려놓고 핀으로 모양을 잘 잡아서 꽂아 놓은 후에 그대로 하루 말려주시면 돼요. 그대로 말려주셔도 충분히 모양이 잘 나오고요. 혹은 스팀 다리미가 있으면 스팀 다리미를 세워주시면 되거든요. 자, 그때 다리미판을 직접 눌러서 다리미질 하시면 안 되고요. 살짝 올린 상태에서 징기를 세워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블로깅 작업을 해서 이 모양을 만들어 주시는데요. 그때 편물을 좀 단단하게 만들고 싶으시면 밀가루풀을 먹여주시면 돼요. 근데 밀가루풀 집에서 직접 만드시면 좀 번거로우니까 보통 이런 다리미풀 파는 게 있어요. 아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이거 사서 그냥 한번 스프레이 쫙 해주시고 그렇게 한 후에 말리거나 하루 정도 말리거나 아니면은 스팀 다리미 징기를 세워주시면 됩니다. 구독해주시면 더욱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할 텐데요. 바늘것이 준비하셨죠? 자, 바늘 잡는 법부터 알려드릴게요. 바늘을 잡으실 때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연필 잡듯이 잡는 방법.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실 잡는 법, 바늘 잡는 법, 그리고 평면뜨기, 기초코, 사슬뜨기, 짧은뜨기까지 배워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거 원형뜨기를 배워볼게요. 원형뜨기 하면서 안에는 한개 긴뜨기예요. 한개 긴뜨기랑 여기 테두리엔 긴뜨기도 들어가 있어요. 한개 긴뜨기, 긴뜨기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궁금한 점 있으면 영상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또 제가 인스타그램하고 네이버 블로그에 제가 만든 여러가지 코바늘 작품들 계속 올리고 있어요. 보시고 마음에 드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또 영상 만드는 데 많이 도움이 되거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다음 시간에 뵐게요.